밑에 73쪽 질문 있나요? 497번. 음, 73쪽이요? 네. 그쪽은 없어요. 74쪽 497번. 497, 495번 95, 97. 자, 95번에 4, 5, 6, 7, 8 주에 대해서 집합 5번 집합에 쓰는 거네. 자, 이 부분 집합의 원소 개수는 2개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 x의 모든 원소 곱은 8의 배수래요. 우리가 2개 이상인데 8의 배수가 나오게끔 원소를 고르려면은 어떻게 골라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4, 5, 6, 7, 8, 9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조건 8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려면은 첫 번째 8이 원소가 되는 경우랑 8이 원소가 안 되는 경우로 나눠 볼게요. 자, 만약에 8이 원소로 들어갔으면은 우리는 그 뒤로부터는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모든 원소의 곱은 당연히 8의 배수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집합의 원소를 한 개 이상만 골라주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4, 5, 6, 7, 8, 9가 원래 6개 있었는데 내가 8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쳤으니까 총 5개의 원소 중에서 한 개 이상을 고르는 가지수입니다. 그쵸? 그럼 걔는 그냥 어떤 식으로 풀자? 그치, 전체 고르는 거에서 아예 안 고르는 거, 그치, 8만 고르는 거 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체 2의 5제곱에서 뭘 빼자? 한 가지 빼자. 그럼 몇 가지? 31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8이 들어가 있는 원소는 31가지인데요. 만약에 8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나머지 짝수들을 포함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는 짝수가 이제 몇이 남았는지 확인해 봅니다. 몇하고 몇만 남았어요? 4, 6은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되겠네요. 그치? 짝수 4, 6은 무조건 x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4하고 6은 들어가고 8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하는 순간 원소 2개는 포함을 해버렸죠. 그럼 나머지 홀수 원소들은 포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 그쵸? 그래서 나머지 홀수 3개는 부분 집합만 그냥 고려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몇 제곱이다?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8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31가지랑 밑에 8가지 더해서 39가지 나와. 됐죠? 자, 4, 9, 7 볼게요. 얘는 2부터 9까지인데요.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를 원소로 갖고요. 3의 배수는 원소로 갖지 않으래요. 그러면은 몇 개냐? 자, 우리가 가지지 말라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얘를 먼저 보겠습니다. 3의 배수를 가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3과 6과 9는 당연히 원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수는 이제 몇 남았다? 2, 4, 5, 7, 8 그치? 자,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2, 4, 8 중에 적어도 몇 개는 골라야 돼요? 적어도 하나 골라야 돼요. 짝수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2, 4, 8 중에서 적어도 하나 고르는 가지수는 전체 2의 세제곱에서 다 안 고르는 한 가지. 그치?
그럼 나머지 5, 7은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나머지 5, 7은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상관없죠? 그쵸? 왜? 개수 제한도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5, 7의 부분 집합은 몇 가지였다? 2의 제곱이었다. 그래서 여기가 7, 여기가 4, 그래서 7, 4, 28가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포함이 되는 것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것 제외를 해주시고, 자, 어떤 식으로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다. 75쪽 500번. 500번. 자, 500번에서 A는 마 1, 0, 1, 2 4개의 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B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원소라는 집합인데 이 A, B 둘 다 집합 A에서 나온 수입니다. 이때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원소의 개수를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집합 B는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표로 나타내서 볼게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겹치는 거 있을 거야, 분명히. 자, 마 1, 0, 1, 2. 마 1, 0, 1, 2. 자, 제곱 더하기 제곱 해주시면 여기는 몇 나와요? 2. 여기는 1, 2, 5. 1, 2, 5. 자, 여기도 1, 0, 1, 4. 0, 1, 4. 여기는 다시 2, 1, 2, 5. 여기는 5, 4, 5, 8 나오죠. 그래서 숫자가 몇 가지 나와요? 0, 1, 2, 4, 5, 8. 6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 B는 원소의 개수가 6이므로 부분 집합의 수는 2의 몇 제곱이다? 그렇죠. 2의 6제곱 64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64.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해서 하신 문제였습니다. 근데 답을 쓸 때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개를 붙이는 게 맞아요? 그냥 숫자만 쓰는 게 맞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숫자만 써도 괜찮습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실제에서도 가지, 개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숫자만 64 동그라미 있습니다. 혹시라도 서술형 쓸 때 64. 자, 이제 넘어가서 80쪽. 넘어가서 81쪽. 그 다음에 82쪽. 그 다음에 83쪽. 넘어가서 84쪽. 66번 정답. 66번에 128개. 84쪽 없어요? 85쪽 572번. 572. 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A와 A 합집합 B 여집합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니은 A에서 A 빼기 B를 빼면은 A 합이다. 디귿 A 교 B에서
A 교 C를 빼면은 A 교 B에서 C를 뺀 거랑 똑같다. 리을 A에서 B 합 C를 빼면은 A 빼기 B와 A 빼기 C의 교집합이다. 자, 사실 이거 그림으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저기 집합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A, 이렇게 B, 이렇게 C 있다고 해주면 됩니다. 얘들은 전체 U 안에 있어요. 6까지는 뭐 어차피 등장 안 했으니까 우리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A와 A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바깥쪽. A는 얘였는데 바깥쪽. 그러면 당연히 겹치는 거 없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그치?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 되고요. 니은은요? A에서 누굴 뺐어? A에서 B를 뺀 걸 뺐대요. 네. 요 부분을 뺀 거잖아. 그러면 나는 나머지가 뭐가 남아? 이 겹치는 부분만 남죠. 네. 그러니까 A 합 B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A 교 B라고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B는 틀렸어요. 이것은요. 이제 A 교집합 B 이 연두색 부분에서 A 교집합 C 쪽을 뺄 거예요. A 교집합 C는 여기죠. 요거를 이렇게 지우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있는 A 교집합 B에서 그냥 C 전체를 뺐다고 해도 똑같죠. 그치? 그래서 지금 좌변과 우변에서 나타나는 영역은 전부 다 요거 뜻하고 있었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에요. 내가 증명할 필요 없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보여주기만 해도 충분해요. 자, 마지막 리을 A 노란색에서 B 합 C 야, 요 부분을 빼서 요게 남았어요. 이번에 빨간색이 남았을 때 자, 우변도 빨간색이 남는지를 봐야 돼요. 자, 우변에 뭐 할 거야? A에서 B를 뺐어요. 요쪽. 네. 이 부분과 이번에는 A에서 C를 뺐어요. 요 빨간 파랑 쪽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쪽과 이쪽에 겹치는 부분은 빨간색이죠? 네. 그러니까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 무슨 색으로 같은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주면 되고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을 하자면은 어떤 거 보여줄까? 디귿 하나 보여줄까? 만약에 내가 디귿을 보여주고 싶어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이제 서술형이야. 서술형은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아무래도 조금 쓰기 그렇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어떤 결합 법칙, 뭐 분배 법칙 이용해서 썼다고 하면은 내가 뭐부터 바꿔줘? 차 집합부터 바꿔줘요.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거니까 자 A 교비 안 바뀌었어. 자 누구만 바뀌었어? 교집합 A 교 C의 여집합으로 처음에 쓰고요.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자 C 어떻게 해줘? 뒤집어주죠. 그치? 다 뒤집어줬어요. 그러면 A 교집합 B 교집합 자 이거 바뀐 부분이 뭘로 바뀌냐? A, C 합집합 C, C가 됩니다. 그쵸? 자 요렇게 되니까 우리 이거 분배 법칙이나 결합 법칙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것 같아? 표현하기 어렵죠? 그렇지. 표현할 수 있지만 기호가 같으면은 다 결합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쌤이. 그래서 얘는 얘랑 얘가
그냥 다 같은 기호예요. A, B, AC 합 CC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순서를 바꿔서 해도 돼요. 섞어도 돼. 그럼 내가 뭐부터 할 거냐면은 B는 나중에 하고 이거부터 할 거야. A 교집합 ACCC 이거부터 처리할래. 이거 해도 되죠? 되죠? 그렇지? 응.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얘는 A랑 A의 여집합 간의 관계는 항상 공집합 아니면은 전체집합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그걸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분배 없이 내가 적용을 시켰더니 뭐가 나오더라? A 교집합 AC와 A 교집합 CC가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걸 딱 보니까 우리가 우려하던 대로 A 교집합 AC는 뭐가 됐어요? 공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연두색을 전개한 결과 우리한테 고작 나온 거는 뭐예요? A 교집합 CC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앞에 B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A도 있었고 다시 뭐도 있었다? CC도 있었다. 그럼 이제 이거 순서 다 갖고 왔을까? 얘 이거 결합법칙으로 묶어요. A 교집합 B라는 것에서 CC와의 교집합은 얘이면서 C가 아닌 것이니까 차집합의 정의에 의해 A 교집합 B 빼기 C가 되더라. 그치? 네, 교집합 C는 빼기. 그래서 얘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까지 전부 다 써서 만들 수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결과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리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리얼은 아마 저걸로 묶일 거야. 결합으로 묶일 거예요. 저거 분배법칙으로 그 공통인수가 묶일 거예요. 자, 그 다음 86쪽부터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죠. 다 됐죠? 예. 그래서 이 집합의 연산이라는 거 뭐 생각보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합집합, 교집합 얘네들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만 잘 알고 있었으면 됐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기 전에 우리가 남은 유형 같이 볼게요. 그게 575번, 578번, 582번 유형 12, 13, 14 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유형 12, 13, 14를 보고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겠습니다. 자, 유형 12번입니다.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원소를 구합니다. 이거 쉬워요. 575번. 자, 전체 집합 1, 2, 3, 4, 5, 6 중에서 A는 2, 3이고 A 합 B 교 AC 합 BC가 2, 4, 6입니다. 조금만 내가 잘 표현해주면 돼. 자, 바로 그림 그려. 자, A 동그라미와 B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적당한 크기의 U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1, 2, 3, 4, 5, 6 중에서 2, 3은 여기 노란색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저 복잡한 식만 내가 간단하게 해주면 돼. A 교 B, A 합 B, 교집합 AC 합 BC는 어느 부분일까? 어느 부분이야? 합집합, 요 안쪽에 원 두 개랑 그 다음에 AC 합 BC는 이 교집합을 제외한 전체거든요. 그럼 이 원 안에 있는 것과 교집합을 제외한 전체랑 겹치는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이 연두색 뒷상이에요. 그게 뭐였다는 거야? 2, 4, 6이었대. 아니, 노란색에 2, 3이 있는데 연두색에 2, 4, 6이 있다고 무조건 2는 어느 쪽에 있는 거야? A 왼쪽에 있는 거고요. 4는 어디 있는 거야? 가운데, 3은 어디 있는 거야? 가운데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4, 6은 어디 있다는 거야? B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럼 나머지 1호는 어디 있다는 거야? 바깥에 있다는 거였어. 그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 구하라는 거야. AC 교집합 BC라는 거는 진짜 전부 다 바깥에 있는 친구들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의 합은 몇이었다? 6이었다. 1 더하기 5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어렵게 나오면은 중3 느낌으로 나온다. 그게 577입니다. 577 한번 여러분이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세요. 이 복잡한 놈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으면 먼저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자, 이거부터 보시면은 A 합집합 B에서 B를 통째로 겹친 부분만 구하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밖에 안 나와? 예. 얘는요? A와 B 겹치는 부분 요 가운데와 A를 합치래요. 그래서 뭐만 나와? A만 남죠. 그럼 B에서 A의 여집합과 겹치는 부분은 뭘까요? B에서 A가 아닌 것이에요. B에서 A가 아닌 것이니까 이 오른쪽 부분이 3, 4, 5, 6이었다는 거야. B 빼기 A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건 집합 A, B, C였잖아. 그래서 세 가지를 그립니다. 원 세 개를 A, B, C. A에서 B를 뺀 부분은 3, 4, 5, 6이었어요. 3, 4, 5, 6은 일단 여기 바깥에 있죠? 그쵸? 어딘가에 있을지는 모르겠어. 여기 C한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B에서 A를 뺀 거면 미안해요. 여기 쪽에 있죠? 그쵸? 이쪽 부분에 3, 4, 5, 6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자 하는 거는 이 가운데거든요. 어쨌든 이 가운데에는 3, 4, 5, 6은 절대로 없는 거야. 자, 그리고 C한테는 누가 절대로 없어? 1이 절대로 없거든.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1, 3, 4, 5, 6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 숫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긴 하다. 그래서 그 숫자는 누구들이야? 2. 근데 7, 8, 90은 돼요 안 돼요? 7, 8, 90은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 B에 7, 8, 90. 그렇지. 이게 여기 주황색이라는 거는 결국 여기 안에도 누가 있다는 거야? 1, 2, 3, 4, 5, 6이 다 있어야 돼요. 7, 8, 90은 저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2가 있는 거냐? 아니에요. 2도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2만 가능한 원소였다. 다른 원소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 유형 12번 문제는 복잡한 집합 관계를 이용을 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원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1번입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보통 뭐가 나오냐면은 유형 13번에 약배수 관계가 많이 나와요. 자, 요거의 의미만 잘 생각을 해 볼게요. 5, 7, 8에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A, K라는 숫자는 K의 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A20 합집합, A2 교집합, A5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우리가 먼저 뭐 볼 거냐면은 교집합은 무슨 의미인지부터 보자. 배수관계에서 교집합의 의미는 한글로 표현하면은 몇의 배수 A2가 몇의 배수였죠? 2의 배수. A5는 몇의 배수였죠? 5의 배수. 근데 이 교집합은 우리가 접속사로 무슨 단어였어요? 또는이었어요? 그리고였어요? 그리고 2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냐, 그지?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친구들은 몇의 배수였어? 그렇지, 10의 배수죠. 아, 그러면 얘는 교집합은 어떤 것을 감안해 주는데요? 2랑 5의 최소 공배수. 그래서 얘는 A10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예요. A20랑 A10입니다. A20 또는 A10이잖아. 20의 배수 또는 10의 배수야. 자, 20의 배수이거나 10의 배수인 친구들은 뭘 비교할 수 있을까? 최대 공약수일까?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은 포함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누가 더 커? 10의 배수가 훨씬 더 숫자가 많지. 10의 배수 안에 20의 배수가 있죠. 10, 20, 30, 40 안에 20, 40이 있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면은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A, 10이 더 무슨 집합이다? 큰 집합이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10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20과 10이 서로 약배수 관계일 때만 무슨 수를 고르는 거야? 최대 공약수를 고르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최대 공약수가 맞긴 한데 약배수 관계일 때만이에요. 그랬을 때 최대 공약수. 그래서 얘는 그냥 10의 배수겠죠? 네, 10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요. 전체 집합은 100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 있어요? 100 이하 10의 배수는 10개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알았으면 581 한번 볼까요? 포함관계 기억 A8과 A20은 A4에 속하니 그럼 A8과 A20의 교집합은 A 몇인지부터 구해줘야 되잖아. A 몇이에요? A40. A40이죠. 그러면은 40과 4는 약배수 관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40은 4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포함관계 맞죠? 오케이. 니은 A3 교 A4랑 A6의 합집합은 A10이다. A3 교집합 A4는 일단 A 몇이에요? A10. A10이죠. 근데 A10이랑 A6은 10이랑 6도 약배수 관계인데 더 큰 집합을 써야 되는데 6의 배수가 커요? 10의 배수가 커요? 6의 배수. 6의 배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얘는 A6으로 써야 맞죠? 그래서 니은 틀렸죠. 디귿 A5 합 A3 A9 합 A3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일단 A5 합 A3은 우리가 A 몇이라고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5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인 친구들은 숫자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집합의 연산 법칙에 의해서 정할 수는 있어요. 이게 A3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볼게요. 우리 이거 딱 보면은 연산자가 뭐랑 겹쳐? 합집합 A3이랑 겹치지?
그럼 내가 얘 공통인수를 묶어. A5 교집합 A9와 A3 합집합 이렇게 묶어도 되지. 네. A5랑 A9를 먼저 연산을 하는 거니까 5랑 9는 A 몇이에요? 최소 공배수? A 45 그렇지. 그럼 이제 45의 배수랑 3의 배수는 약배수 관계니까 A 3 A3이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A3은 맞아요 라고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A9 합집합 A3을 먼저 관찰을 해보니 이미 9의 배수랑 3의 배수 여기서 포함 관계가 성립을 했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A 몇이었다는 거야 애초에? 3. 그렇지. 그래서 문제를 다시 써주면은 얘는 A5 합집합 A3과 누구의 교집합? A3의 교집합을 뜻하는 거였죠. 그럼 이제 뭐 해주기만 하면 돼? 분배 법칙 해주면 돼요. 그럼 A5 교집합 A3 그치? 우리가 교집합을 묶어야 숫자를 쓸 수 있으니까 와 A3 교집합 A3은 그냥 A3이라고 쓸게요. 요거 물어보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15의 배수 A 근데 얘는 3의 배수랑 합집합이니까 포함 관계에 의해서 그치 그냥 A3이 나온다 라고 해도 됩니다. 뭘 해도 A3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약배수 관계 이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14번은 얘네들이 사실 정수, 유리수 이런 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실수의 범위 같은 걸로도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이 많이 나와요. 582를 보시면 A라는 거는 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 이하인 모든 실수를 모은 집합이고 B라는 친구는 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는 것을 모두 모은 집합인데 A 교집합 B는 없으면서 A 합집합 B는 1 이상 5 미만이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은 뭐냐 물어보는 거야. 이게 전형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집합이라는 것을 도구로 쓰는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 1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아니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지금 A의 해의 범위 알고 있죠? 이 2차 부등식 풀면은 몇 이상 몇 이하예요? 마이너스 3 A 1 이상 이상 3 이하 그렇지. 우리는 그러한 집합을 해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범위입니다. 자 그럼 1부터 3까지를 여기다가 써요. 자 요게 A 집합이에요. 그런데 B 집합이 B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생겨야 겹치지 않으면서 합이 1, 2, 3, 5 미만이 돼? 3 초과 5 미만으로 생기면 겹치진 않는데 둘이 합치면은 1부터 5 미만이 되죠. 그러면은 B의 해집합은 반드시 뭐로 생겨야 돼? 3초가 5 미만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야. 그럼 2차 부등식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얘네들이 두 분이 3하고 5니까 A는 당연히 몇이 되고 3 더하기 5는 8. 안돼 마이너스죠 물론. 두 분의 합 마이너스 8. 두 분의 곱 15. 그래서 답은 몇이었다? 7이었다. 그래서 집합이 도구로서 쓰이는 문제가 유형 14번이고 요게 많이 나옵니다. 585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집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집합의 성질이 중요해요. 얘네들이 항상 도구로 쓰일 거기 때문에. 자, A 집합을 보니까 A 집합은 어떤 집합이에요? 완전 제곱식이 항상 0 이상이다. 얘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모든 x를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죠. 그러면 얘는 마치 무슨 집합과 똑같다? 전체 집합 U랑 똑같다. 그래서 A 대신에 U라고 넣어주세요. 자, 이제 B의 집합을 볼게요. B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작아요. 그렇지.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그래서 0과 3을 여기다가 찍어줄게요. 자, 근데 B랑 C랑 합쳐서 뭐가 돼야 되냐면 전체 집합이 돼야 되니까 C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무조건 0과 3 사이에 있는 범위는 포함을 해야 돼. 근데 B, C의 교집합은 누구만 나오도록 해야 돼?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만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이쪽에선 겹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C는 어디부터 가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포함을 해서 이렇게 가라는 거죠. 어디까지만? 3까지만. 그렇지. 그래서 C의 범위는 뭐였다?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였어요. 여기가. 자,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두근의 합 2면은 A는 마이너스 2. 두근의 곱 마 3이니까 B는 마 3이죠. 그래서 A, B 해주시면 답은 몇이다? 6이 된다. 됐죠? 그래서 이런 집합이 어려운 문제에서는 2차 분형식에서 도구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유형들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요. 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대신 여기에 쓰이는 원리가 나중에 어디에서 쓰이냐면은 조합할 때 쓰여요. 평균과 동계 또는 분열과 조합. 이 몇 번으로 적었는지 몰라가지고 여러분은 그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우리가 먼저 2개짜리로 볼게요. A쪽에만 있는 영역을 1번 영역, 겹쳐있는 것을 2번 영역, B에만 있는 것을 3번 영역,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것을 4번 영역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은 A 합집합 B를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1번, 2번, 3번, 4번의 각각의 숫자는 몰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A는 전체 몇 개 있는지는 알고 B도 전체 몇 개 있는지는 알거든. 그러면은 몇 번이 두 번 더해졌어요? 2번이 두 번 더해졌지. 그래서 내가 뭘 빼야 돼 항상? 겹치는 A 교집합 B를 빼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무슨 원리냐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포함을 하시고 누구를 빼야 돼요? 겹치는 영역을 빼야 됩니다. 두 글자로 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해요. 그러면 포함 배제의 원리, 아니 두 가지만 할 거면 포함 배제 원리가 있겠어? 아니야. 3개, 4개일 때도 포함 배제의 원리는 쭉 쓰인다는 거야. 3개로 가볼게. 그림 안 그리고 A 합 B 합 C를 구할 때는 일단 누구부터 포함해야 돼? A와 B와 C를 포함을 하겠죠. 그렇지?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상상 안 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됐죠? 자, 여기서 내 쌤이 번호 적을게요. 바깥에 1, 2, 3이라고 적고요. 2개씩 겹치는 것을 4, 5, 6이라고 하고요. 맨 안쪽을 7번이라고 할게요. 가정하자. 그러면은 내가 이 1, 4, 6, 7, 2, 4, 5, 7, 3, 5, 6, 7 얘네들을 다 더했어. 그러면은 2개 겹쳐진 거 있잖아. 2개 겹쳐진 것들이 많이 더해졌죠. 녹색과 파란색들이. 그래서 얘네들을 뺄 거야. 근데 빼는 것도 얼마만큼 뺄 수 있냐면은 A 교집합 B 먼저 뺄 거고 B 교집합 C도 뺄 거고 C 교집합 A도 뺐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관찰해봐. 다 옳게 뺐나? 자, 1번 했을 때 4번 포함했죠? A 했을 때 B 했을 때도 4번 포함했죠? 그렇지? 그리고 A 교집합 B 하나 뺐으니까 4번은 괜찮아. 뭐 마찬가지로 5번도 괜찮고 6번도 괜찮아. 그러면 7번이 잘 새는지 보자. 노란색 A에서 7번 한번 들어갔고요. B에서 들어갔고요. C에서 들어갔죠. 3개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몇 개 뺐어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3개를 빼버렸어. 그러면 3개를 포함했는데 3개를 뺐으면은 얘는 실제로 센 거야 안 센 거야 내가? 아직 그럼 당연히 내가 다시 포함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포함해줘야 된다? 정확하게 A 교집합, B 교집합, C 하나만 포함시켜주면 됩니다. 포함, 배제,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다? 포함. 집합이 4개 있었어요. 그림 안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다? 배제. 그래서 풀마가 반복이 되는 거야. 우리 마치 근과 계수의 관계처럼. 그게 뭐의 원리예요? 포함 배제의 원리고 집합의 개수를 셀 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조사를 했는데 이 겹치는 숫자의 최대 최소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줄게요. A를 좋아하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람은 30명이라고 합시다. 우리 반 30명 중에서 A를 좋아하는 사람이 10명 있었어요. B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는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은 A랑 B를 이렇게 잡고 전체 30명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궁금하냐면 A와 B를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은 최대 몇 명이고 최소 몇 명일까가 궁금했어요. 그럼 몇 명일 것 같아? 최대 몇 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여유 왜요? 이 최대값은 당연히 어디 안에 있어야 되니까? A 안에. 그치, A보다 클 수는 없겠지. A를 좋아하는 사람만 1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그 전체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고 최소값은 어떻게 돼? 0. 왜? 얘가 그치 비어 있어도 되죠. 10명이 그냥 A만 좋아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갈 수 있다? 0까지 갈 수 있답니다. 최대 최소 구할 때. 그래서 최대의 범위는 내가 어디서 봐야 돼요? 어느 저기 큰 집단의 그 숫자보다는 클 수 없다. 최소는 무조건 0 이상이다. 그거를 보면 됩니다. 자, 조건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만약에 똑같아요.
이번에는 B의 개수가 25개라고 칩시다. 그리고 전체도 30개였어요. 그림은 위를 보세요. 그럼 이때 A 합집합 B의 최대 최소는 몇일까요? 자, 여기 10명이고요. 여기 25명입니다. 근데 전체는 30명이거든?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최소한 몇 명은 겹쳐 있었어요? 10명과 25명, 35명이잖아. 35명은 우리가 누구를 두 번 셌다는 거야. 몇 명을? 아, 5명. 그렇지. 최소 5명은 두 번 셌다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5명만 두 번 셌을까? 그건 몰라. 왜? 내가 없는 숫자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어렵고 어떻게 봐야 될까? 이 A 합집합 B의 최대 인원 수는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30. 그렇지. 왜? 이것보다 더 큰 게 전체 반 인원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집합이 뭔지를 보는 거야. 당연히. 그런데 최소값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최소값. 잘 생각해볼까? 최소값이라는 건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내가 이만큼 있었는데 나의 어떤 부분이 이미 25개였대. 그럼 뭐겠어 최소값은? 25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25이 될 수 있는 거였냐면은 B한테 아니 A에 있는 열명이 전부 다 겹치는 열명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5인 경우는 많이 되죠.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바깥에 5명이 놀고 있는 거고 이 최소값은 25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최대 최소를 생각할 수 있다. 누구는 포함해야 되고 누구는 포함해야 되지 않는지 그런 최대 최소도 개수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2개일 때는 괜찮은데 3개일 때 막 좀 헷갈려요. 변수가 2개 등장도 하고 하면은 헷갈려서 지금 쌤이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히 뭐 요거는 원리라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이 약간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최대값을 구할 때는 나보다 더 큰 집합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돼. 최소값을 구할 때는 당연히 나보다 더 작은 집합보다는 커야 돼. 대신 나보다 더 작은 집합이 없으면은 최소 0입니다. 자, 그래서 79쪽에 이제 설명 다 끝났습니다. 79쪽에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533번부터 536번이 있거든요. 우리가 536번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원소가 3개니까. 자,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냐? NA가 50. 자, N자 안 쓸게요. B는 35. C는 26. A 교집합 B는 9. B 교집합 C는 7. C 교집합 A는 8.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4일 때 A 합 B 합 C를 구하시오. 오, 포함 배제의 원리에 의해서 뭐만 해주면 된다? 앞에 거는 더해요. 다 더해주고 50 더하기 35 더하기 26. 그 다음에 중간 거는 빼요. 빼주고 9 더하기 7 더하기 8은 빼주고 마지막으로 뭘 더하자? 그렇지. 마지막 가운데 겹치는 4는 더하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도 26하고 4 먼저 계산해서 30, 80, 115 만들어주고요. 7, 8, 9, 24죠? 그래서 몇 개? 91개 있었다 라고 계산하면 돼요. 됐죠?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오른쪽 아래 공간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89쪽에 있는 유형 마지막이거든요. 18번. 자, 거기에서 대표 문제 그냥 볼게요. 599. 자, SNS 가입 여부를 조사했더니 자 일단 전체 써요. 전체는 30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A는 20명, B는 14명이었대요. A, B 모두면은 A 교집합 B죠. 이 A 교집합 B의 최대 빼기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세요. 아무리 간단해도. 우리가 저거를 조금 바로 생각하기 힘들다면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집합은 A 교집합 B죠. 그러면 요 부분만 원소의 개수를 몇 개라고 가정해 주는 거야? 미지수 X라고 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A만 있는 친구는 20명이 아니라 몇 명이 되겠어요? 20 마이너스 X. B만 있는 친구는 몇이 되겠어요? 14 마이너스 X.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은 몇 더하기 몇 X일까요? 34 마이너스 X. 그렇죠. 34 마이너스 X네. 그럼 우리는 30에서 34 마이너스 X를 빼주면은 바깥에는 몇 명이 있어야 돼? 4명. 아니요, X도 있어요. 마이너스 4 더하기 X. X. 그렇지. X 마이너스 4명이 밖에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변수로 취급해주면은 모든 파트를 1번, 2번, 3번, 4번 파트를 미지수로 표현이 가능했고요. 이제는 내가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 전부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X는 최소 몇 이상이야? 4. 그렇지. 누구 때문에? 요 바깥에 있는 놈 때문에 X는 무조건 4 이상이 돼야 돼요. 또한 이 20-X랑 14-X 때문에 최대값도 정해집니다. 14일까요? 20일까요? 14. 14. 그렇지. 14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14까지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범위가 바로 나왔죠? 그래서 답은 14 빼기 4여서 몇이에요? 10이었어요. 그래서 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최대최소를 요걸로 비교하는 방법 아니면 그냥 애초에 그냥 변수 박아놓고 모든 숫자들은 0 이상이어야 된다를 가지고 부등식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둘 다 하면 좋고요. 복잡할수록 부등식으로 푸는 게 훨씬 머리를 안 쓰고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나머지 문제들은 쉬었다가 같이 해볼게요.